자,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던 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먼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문제, 이러한 조건들을 보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형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념을 딱 주어졌을 때 개념 써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이런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문제들이 꼭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걸 쌤은 추론 문제라고 많이 얘기해요. 다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우린 이렇게 돼야만 해. 라고 우리 논리적으로 설명 또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인데 아마 14번 14번은 그 추론 문제 중에서 그래도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18번, 19번 같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주고 개인적으로 14번은 조금 쉬우니까 괜찮지만 18번, 19번 같은 문제들 푸는 연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은 엄청 어렵기보다는 계산이 좀 많지 않을까? 특히 29번은 또 거기서도 추론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29번에서도 안 되는 조건을 걸러내야 되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걸러내야 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29번은 확실히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반면에 나머지 고난도 문제,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제인 21번, 30번은 21번도 가나다 문제여서 쌤이 가나다 문제는 얘들아 시도해보면 좋아 라고 많이 얘기했었지만 이번에는 시도하기 조금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하여튼 조금 그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어쨌든 21번, 29번, 30번 여기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 다음에 18번, 19번 같은 경우도 문제 난이도 좀 높은 형태로 출제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래도 18번, 19번 같은 건 좀 많이 해보면 좋고 29번 같은 경우도 우리 미분 이제 2학년에서 미분 파트 가게 되면 식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연습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29번이나 30번 같은 문제도 물론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참고로 쌤도 계산하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이따가 한번 꼼꼼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웠을 것 같다 라는 거고 특히 18번, 19번, 또 29번, 30번 같은 문제 풀이는 꼭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 문제 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의 연산을 하시오. 쌤이 21학년도랑 20학년도? 두 개 연도를 풀이 영상 올렸는데 1번 문제가 항상 다항식 연산 문제라고 다항식 연산 문제 오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잘 할 수 있겠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안 틀렸겠지, 계산? 이런 식으로 우리 역시나 계산 차근차근히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x는 1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는 2번이 바로 주어진 조건의 부정이다 라고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5c 3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c 3 곱하기 3 팩토리얼이라는 건 계산 방법에 의해서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3팩 약분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2만 남아서 4, 20 해서 60이 된다 라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주어진 함수 합성 함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f 합성 g라고 되어 있는 함수 값은 gf2랑 같을 것이고 f2는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g3은 5로 가는구나 해서 답은 5번이다. 차근차근히 함수값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점 2,3을 지나고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절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뜻은 이 주어진 직선과 평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같다. 즉 앞에 있는 애들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있는 상수만 몰라 하는 거죠. 근데 2,3을 지난다 했으니까 2,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 6 플러스 6 플러스 k는 0 되는 거니까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 즉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 내가 궁금한 건 y절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하자. 나오는 값 y는 6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6번 실수 부분. 다음 주어진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이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주어진 복소수를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복소수를 일단 분모를 실수화부터 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플러스 i라고. 그럼 얼마? 분모에 일단 5분의 전개하면 2a 플러스 6i 플러스 ai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즉 5분의 2a 마이너스 3 플러스 5분의 6 플러스 ai가 돼서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5분의 3a 플러스 3 요 값이 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3a 플러스 3이 15, 3으로 약분해주면 a 플러스 1은 5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4 이렇게 나오겠네. a 값은 답은 4번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엔 7번. 7번.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일렬로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5장의 카드가 있다.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심플하죠, 맞죠? 짝수가 적혀있는 애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짝수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도 좋을 것이고, 또는 홀수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짝수를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전체 경우에서 5팩토리얼에서 얘네 둘을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하자. 그럼 얘네 둘 하나로 생각해주면 하나, 둘, 셋, 4개 대상을 나열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2 곱해줘야겠죠. 이걸 빼주는 방법. 4팩토리얼 묶어주면은 5-2 남으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3 곱하면 되고 4, 3, 2 6 곱하기 12니까 72라고 나와서 답은 5번일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홀수를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짝수를 집어넣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홀수를 먼저 나열 3팩토리얼. 그럼 뭐 예를 들면 1, 3, 5 이렇게 나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 4를 나열하면 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맨 앞에 있던 사이든 꽂아 넣으면 될 것이다. 4개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시켜 주면 되겠죠. 2하고 4를 이렇게 해줘도 될 것이다. 이거는 4, 3, 12 곱하기 6 나오니까 역시나 72라고 똑같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열해주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나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면 역시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7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두 점 A점 B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었었죠. 3대 1로 내분한다 해주고 먼저 더한 거분의 x자로 곱해준다. 6 플러스 8, 4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3대1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x값이 x축의 좌표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6이구나. 즉 a점은 마이너스 6,0, b점은 2,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x길이의 빼기 x길이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길이의 차의 제곱 88에 64 플러스 44 16 둘이 나오면 80 나오죠. 루트 80이고 80을 4로 소인수분하면 4, 4, 5 이렇게 나오니까 4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XY. 실수란 얘기도 없네, 맞지? 허수일 수도 있나봐. 계산을, 문제 내신 분들이 혹시나 라는 마음으로 실수란 얘기를 안 했나봐요. 자, 어쨌든, 두 개의 숫자의 합이 루트 2, 곱이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같은 값을 구하시오를 되었는데 다음 값이 y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y제곱이네. 분수꼴을 더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린 뭐부터? 통분을 해줄 거예요. 통분. xy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xy는 아니까 나는 뭐 찾아내야 되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필요하네. 작년, 재작년 문제도 여기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쌤 꼭 한번 보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까지 하는 요 값이 바로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제곱 둘의 합이 루트 2니까 루트 2의 세제곱인 2 루트 2 그다음엔 마이너스 x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xy는 플러스 6 되고 루트 2 되니까 8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분자는 8 루트 2가 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 여기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을 세울 수 있겠죠. 우린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세워보면 y는 m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접한다. 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점이 한 점. 한 점. 교점이 한 개이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교점이 한 개.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죠.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은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둘의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 근데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둘의 교점의 x좌표가 한 개. 즉, 이 방정식,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이다. 이런 얘기랑 같다라는 거. 이런 주어진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되는구나. 실근이 한 개라는 건 중근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D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1-m의 x 플러스 4-m은 0 이렇게 나올 건데 판별식 D는 1-m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정리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m 요 값이 난 0이 되도록 하는 m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는 0 3, 5 해서 위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3 또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다라는 거. 네, 문제에서는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지막 답을 걸러주면 3이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일단 a, 마이너스 a를 지난다라는 거 하나 주어졌고
그랬을 때 내가 치역을 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맞죠? 그럼 잘 보면 치역이라고 하는 건 y 값들이었는데 하나의 상수가 있으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뭐식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y 값은 이 a 플러스 2보다 작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사실상 y가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무조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보다시피 문제 보기 보면 다 숫자니까 정확한 숫자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 자, a,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x 자리에다가 a 대입하고 y 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주어지니까 0.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2 a는 마이너스 1다 주어지는 거니까 마지막 여기도 대입해주면 치역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타나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일 때 a, b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는데 그 근이 허근인 거 알고 있네. 2차 방정식의 허근의 특징은 나머지 한 근은 결례근으로 갖는다. 결례복소수가 나머지 한 근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근을 알게 됐고 나는 개수들이 궁금한 거네. 난 두 근을 알고 개수가 궁금하네. 뭐 쓰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인 2분의 b 플러스 i랑 2분의 b 마이너스 i 한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 2분의 b 플러스 i 한 값이랑 2분의 b 마이너스 i 한 값이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랑 같을 것이고 두 근의 곱은 b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 b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4분의 b 제곱 플러스 1은 b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b제곱 이항해주면서 4b 플러스 4는 0이다. b 값이 2,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숫자의 곱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면서 3번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전체 집합 U가 50 이하의 자연수이고 요거의 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인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A 집합은 6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다음 B는 4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게 A와 X라는 집합을 합집합하였더니 A란 집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집합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 집합이 A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는 B의 원소가 X라는 게 B의 원소이면 이 X가 X의 집합의 원소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러면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X가 어떤 원소를 가질 수 있냐 했더니 6, 12, 18, 24, 30, 36, 42, 48 요런 숫자들이 바로 A집합의 A집합의 원소이고 X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일 것이다. 여기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있으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원소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집합에 있는 원소면은 X집합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4의 배수는 날려주자. 여기서 12는 4의 배수고 24도 4의 배수고 또 36도 4의 배수고 그 다음에 역시 48도 4의 배수기 때문에 요 숫자들은 제외하고 X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원소는 이렇게 4가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집합은 요 4가지 원소들 요것의 부분 집합 요 4가지 원소만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바로 X가 되기 때문에 집합 X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먼저 함수 f가 이렇게 조금해.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 첫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함수가 어차피 x에서부터 x로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대응돼야 될까? 1, 2, 3, 4, 5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를 복사해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읍시다. 붙여놓고 어떻게 대응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먼저 f1 더하기 2f3이 12가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함수 값은 또 역시나 공역이 1, 2, 3, 4, 5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커봤자 5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f3이 만약에 1이면 f1의 값이 합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1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불가능 이렇게 될 거고 F3이 2면은 F1이 8이어야 되네. 또 역시나 불가능. F3이 3이면 6이 돼야 돼. 불가능. F3이 4면 F1이 4가 돼야 돼. 이건 함수로는 가능이 한데 우리 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F라는 애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함수값 가지면 역시 안 돼. 불가능.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F3이 5, F1은 2가 된다는 거. 첫 번째 2는 1로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5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먼저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은 F 인버스 1의 값에서 F 인버스 3의 값을 뺀 것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함수니까 거꾸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1, 3의 함수값이 현재 대응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대응되려면 그거의 차이가 2가 되려면 가능한 게 만약 5로 가면 F3이 3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그걸로 했네. F1은 F 인버스 1이 4로 가줘야 될 것이고 즉 함수는 4는 1로 대응되는 형태가 돼줘야 될 거고 3의 역함수는 값이 2로 가줘야지만 안 되기 때문에 2의 4 함수 값이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 5가 4로 가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F4의 값 더하기 마지막 답은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자. F4는 1로 대응이 되고 있고 1로 F 인버스 4는 4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5의 값 플러스 5 해주고 6이 된다. 그래가지고 답은 6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이 7이 되도록 정수 k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해를 찾아주어야 될 테니까 먼저 해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부등식 해를 구하면 얘는 x 마이너스 k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k 플러스 5고 다음엔 k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값이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밑에다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나타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의 해를 찾아줘야 되니까 수직선에다 그려줘야겠죠. 이게 x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 건 k 값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밑에 것부터 그려볼게요. 4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바로 요게가 지금 현재 밑에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부등식의 해가 될 것이고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 찾아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그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는 들어가네. k 플러스 5 여기도 k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 해가지고 해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정수의 합이 7이 되려면 여기 맨 처음에 정수가 되는 합이 들어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4일 거고 여기는 5일 거야.
6 이런 애들 올 수 있고 마이너스 5 이런 애들 올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럼 합을 딱 봤을 때 마이너스 5까지 들어오면 5가 날라가니까 7 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보니까 얘네 둘 더하면 11, 그 다음 마이너스 4까지만 더하면 7 딱 맞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이 k-5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5가 있어야 줘야 될 거고 6은 여기 7은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될 테니까 아 k-5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 지금 k-5에는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마이너스 4까지만 해도 공통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거나 같아야 되고 같은 이유로 k 플러스 5가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6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6이 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7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7 전에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4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k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저기 6까지 오른쪽에서는 6까지의 정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1 k값은 1로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근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식이 좀 이쁘게 주어졌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런 게 인수분해 팁인데 보면은 공통을 묶어내면 x의 제곱 있고 x 마이너스 1이 생길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k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근이 보다시피 1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요게 바로 세근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보다시피 실수가 하나뿐이고라는 거는 나머지 두 근이 허근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k 값이 음수여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엔 둘 중에 하나가 실수했으니까 첫 번째 알파가 실수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 즉 알파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의 제곱이 한근 나머지 2베타가 된다. 불가능하겠죠? 왜? 나머지 얘가 실근이라 얘기했었고 내가 얘가 그러면 허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근을 제곱한 게 허근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모순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베타가 1인 것이다. 베타가 실수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근인 알파가 허근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제곱 알파의 제곱은 k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베타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베타라던가 베타 또는 감마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어쨌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은 베타가 1이지. 지금 거꾸로 썼습니다. 베타가 1이었으니까 요거 알파나 감마가 루트 2하니까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렇게 주어졌는데 다음 두 문장이 참이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순서쌍의 개수는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쌤이 맨 처음에 총평 얘기할 때 이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편안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문장 때문이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익숙한 단어가 보인다, 맞죠? 모든
모든이 들어간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즉 여기 위에선 진리집합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결국은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수 전체 집합. 그 뜻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있는 식의 값을 y라고 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주어진 2차 함수로 생각해 주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하는 경우 접한 경우 그렸는데 접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접하는 경우 또는 붕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줘야 된다. 즉 실근이 1개, 얘를 식으로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이 1개 또는 0개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개 또는 0개, 1개 또는 0개. 그 뜻은 얘의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4분의 d를 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쌤 두 번째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P이면 not Q이다라는 요명제가 참인 것이고 요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린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P집합이 전체 집합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 뜻은 결국은 Q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 돼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익숙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헷갈려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왼쪽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접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4분의 d라고 해도 되겠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d를 구해주면 여기서 4분의 d를 구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9가 3 b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면 a, b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 중에 있고 b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있으니까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는 a는 3개, b는 5개가 되니까 총 15개가 있다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함수 fx는 x분의 a 플러스 b라고 주어진 유리함수네. 보다시피 a가 또 0이 아니다 보니까 분모에 어쨌든 x가 있는 형태의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어떤 조건이냐 했더니 첫 번째 y는 절대값 fx랑 y는 2라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걸 체크하려니까 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그래프.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뭐부터? y는 fx를 그리고 x축 아래 그림을 뒤집어 올린다. 이런 형태로는 그래프 그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값은 f 인버스 2가 f 2-1이다.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어진 조건부터 만족하게끔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는
점근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일단 점근선은 x축에 대한 점근선 x축 y축 먼저 그릴까? 진하게 x축 진하게 y축도 진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점근선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점근선 가져오면 x는 0 y는 b라고 가져오게 되죠. 분모가 0이 되도록 한네 찾아주고 상수항 부분 가지고 오면 점근선이 되니까 하나는 x는 0 아이고 잘못 그렸다 x는 0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y축이 되죠. y축 요게 점근선이고 그다음에 b의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b의 값이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고 역시나 a 값이 양수이면 요런 형태 그래프가 생기겠죠. 점근선에 점점점 접근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절대값 fx 여기다가 이제는 절대값 이게 y는 fx 그래프니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양수는 그대로 냅두고 음수 부분 밑에 있는 얘를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젠 b는 어디 써야 되냐 했더니 b 이렇게 싹 여기 있다. b가 여기 있다 이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b가 아니라 2 요게 아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y는 2. 그다음 b가 또 y는 2가 어디 써야 되나 했더니 여기 쓰면은 또 역시나 안 돼 이렇게 이거 b죠. 여기 역시나 두 점 이렇게 되니까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 해야 되냐 했더니 여기가 2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알 수 있는 값이 b가 2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첫 번째 b가 2인 걸 알아내면 fx는 x분의 a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적힌다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둬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이제 나조건 만족하는 애 찾으려고 f 인버스는 2 이래가지고 요값 몰라 k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2가 2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k분의 a 플러스 2가 2 그러면 a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문제 조건에 안 맞네. 딱 하나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했을 때 y절편이 y축에 대한 점근선이 어딘지 몰라서 양수라고 내가 생각해놓고 그렸더니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자? 음수인경을 생각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인경. x축, y축 역시나 그려놓고 다음엔 점근선을 빨간색으로 x는 0 여기에 점근선 하나 다음에 y는 b 여기에 점근선 하나 이렇게 되겠죠. y는 b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y는 fx 역시 a가 양수인 걸 먼저 생각해주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fx 그래프는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뒤집어 준다.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준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양수 있는 얘네는 냅두고 음수인 얘네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음수인 애가 보면 마이너스 여기 음수인 b가 음수가 있으니까 b에 가까이 간단 말이야. 뒤집어 올리면 마이너스 b에 가까워져야겠죠. 그래가지고 y는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하면 뒤집어 올린 부분은 이 마이너스 b에 가까워지게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나 한 점에서 y는 2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데가 아니라 2는 어디? 또 역시 여기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b는 마이너스 2다. 너무 많이 줬네.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x분의 a 마이너스 2인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해볼게요. 나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 인버스 2라는 것을 k라고 두면 fk 값은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k분의 a 마이너스 2의 값이 2 즉 k분의 a가 4 a는 4k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 인버스 2라고 하는 게 f2 마이너스 1랑 같다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k는 f 인버스 2가 난 k라도 쓰니까 k는 하고 f2는 2분의 a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1 a 값을 그러면 a 값이 4k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대입 정리해주면 k는 2k-3이라고 정리되면서 k값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k값이 3이면 a값은 12인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fx의 값은 x분의 12 마이너스 2다 라고 주어져서 문제의 답은 f8 구하자 했으니까 8분의 12 마이너스 2 하면서 2분의 3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그래프 가조건이 y는 절대값 fx라는 애랑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지려면 점근선이 b가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역시나 그려보지 않았으면 이것을 생각해보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림을 여러 가지 한번 그려보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문제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꾸 시도 어떻게 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 시도를 자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두 자연수 K와 M에 대하여 K가 더 큰 자연수네요.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엔 두 부분 집합 A라는 애가 M의 약수이고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원소 4와 7이어야 되고 A와 B의 여집합에 합집합한 것의 원소의 개수가 7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란 조건을 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같다라고 주어졌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렇게 집합 A, 집합 B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반 지우개. 왜 자꾸 작아지지? A, B. 그래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4하고 7이 있다 했으니까 4하고 7 있다. 그 다음엔 전체 원소의 개수가 보다시피 여기 전체 집합이라고 두면 호이자 전체 집합 U 이렇게 얘기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 되어 있으니까 A와 B의 여집합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있는 이 4하고 7을 제외하고는 원소가 7개. 즉, 총 원소가 9개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총 원소의 개수가.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값은 K 이하의 자연수 이 값이 9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보다시피 다시 한번 보면 A와 B의 여집합이라 있으니까 그것의 합집합은 A와 B의 여집합 B 바깥 부분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한 것이 원소가 7개. 그럼 총 U 안에 들어가 있는 게 9개가 돼야 된다. K가 9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K가 9인 걸 알았으니까, 커봤자 9까지의 숫자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조건 보면. 그래가지고 잘 보면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면 A집합의 원소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A집합 원소가 만약에 3개 있고 그 다음 교집합의 원소가 2개 있다고 치면은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얘네 5명을 더한 것일 거고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4개를 더한 거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이가 원소의 합이 같다는 건 결국 교집합은 똑같이 얘네 2개씩은 다 더해줬으니까 어느 부분이 같아야 되냐 했더니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 합이 같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구나. 첫 번째 이 A에만 있는 친구 B에만 있는 친구의 합이 10 같아야 될 거고 B에만 있는 친구들의 합이 1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A에만 있는 합이 결국은 1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가능한 M은 일단 1, 2, 3, 4, 5, 6, 7, 8, 9가 있을 것이고 먼저 맞죠? 먼저 이렇게 9까지 아까 K가 9가 가능했으니까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일단 9까지일 것이다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B에 대한 A의 차집합에 4, 7 원소가 있다는 건 4라는 애가 A집합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M의 약수 중에선 4나 7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4나 7이 원소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4, 7, 9, 4, 7, 8 요런 애들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원소가 합이 11 못 되겠죠? A집합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이 2여도 합이 A만 있는 애들 합이 11 못 되고
3이어도 안 돼. 5여도 안 돼. 6이면은 약수가 1, 2, 3, 6. 이렇게만 더하면 근데 11이 된단 말이야. 아, 2, 3, 6이 여기 있고 여기 1 있다. 그럼 남은 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다시피 여기 4개, 여기 3개, 총 7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k 값은 9였고 m은 5였다라는 것을 6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해보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느 부분, 바깥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얘네들도 하면 17, 얘네들도 하면 22. 답은 그래서 5번이다 라고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두 직선 L1, L2가 A 교점을 A점, 두 직선 L1,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하자.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의 외접번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해서 Q점은 BC, 삼각형 Q는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배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X축, 그 다음에 Y축, 한 칸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L1 먼저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리면 0,2 Y축에 0,-2라는 점 지나고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갑자기 왜 곡선으로 되니? 요게 L1이란 직선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절편 L2의 Y절편을 X절편을 구해보면 4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 다음엔 L2라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다. 여기가 L2 해주고 교점이 여기 0,-2라는 점이 교점이고 B점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 C점은 4,0이라고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B점이고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볼게요. B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있는 점. 그럼 얘네 세 점을 지나는 원. 여기 이쁘게 잘 그렸다. 자,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 Q점인데 Q점이 바로 이 P점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이 Q점이 특징이 원 위에 있으면서 외접원 위에 있으면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G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BC란 삼각형이 ABC 넓이의 3배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기흥, 니은, 디귿 문제니까 기흥 먼저 보면은 L1과 L2는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울기 구해보면 되죠. L1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L2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너무 빨리 했나? 안 해도 되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계산해보면 그러면 얘네 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얘네 둘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L1과 L2가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점의 Y좌표는 2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Q점의 Y좌표. 그럼 어떻게 찾을까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가조건을 먼저 볼까요? 나조건 보면은 PBC라는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PBC. PBC라는 삼각형이 있고 파란색으로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
그럼 요 두 삼각형이 넓이가 3배가 차이 난대. 차이 날 건 딱 뭐밖에 없다. 보면 뭐가 밑변을 공통으로 하면 이 BC를 밑변 공통으로 준다고 하면은 높이는 바로 P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레린 얘가 높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ABC에서의 높이는 A점에서 BC까지의 수선의 발레린 점, 즉 A점의 Y좌표의 양수값, 절대값 씌워놓은 거고 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PBC에서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P점의 Y좌표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P점의 Y좌표 곱하기 BC하고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삼각형 PBC의 넓이가 될 거고, 삼각형 ABC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1 BC 곱하기 A의 Y좌표. 물론 절대값으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밑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3배의 삼각형 ABC가 된다는 거. 그러면 Y좌표가 요거의 X의 Y좌표의 3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Y의 X좌표는 아직 모르지만 Y좌표가 6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6이라고 하면은 내가 궁금한 건 Q의 Y좌표란 말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이 Q점이라 했단 말이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PBC의 무게중심이라 했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Q점의 좌표는 모르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 콤마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Q점의 좌표, 아직 X값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얘가 바로 2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P점의 X좌표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 요 좌표 구하는 게 마지막 목표네. 모른다 했던 이 별표를 A라고 두면서 A값 찾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3분의 A 플러스 1, 2가 현재 Q점인 걸 알고 있고, Q점은 원 위에 있는 점, 외접원 위에 있는 점인 걸 알고 있죠. 쌤이 원 문제가 나왔다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중심 나오고 연결한 게 반지름이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심이 어딜까 했더니 특징적인 게 기역이 바로 우리 기역을 통해서 여기가 90도인 걸 알았어. 그 뜻은 이 BC가 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BC. 선분 BC가 이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남은 건 이제 하나. 이 중심은 얘네 둘의 중간 2분의 3, 0 여기가 중심이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5가 되죠. 반지름 2분의 5다라고 해서 BC의 길이라고 하는 이 3A 플러스 1, 2에서부터 2분의 3, 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얘가 2분의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는 4분의 25. 얘는 4분의 9 되죠. 정리. 9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4분의 1. 9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9 곱해주면 3A 마이너스 18은 0 3 6 여기다가 붙이면 되지. A는 6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사분면점이라 했죠. 여기가 6이다. A값 6이구나. 그러면 6,6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6,6. 그럼 둘의 합은 XP점과 Y점의 Y좌표의 합은 10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가나다 문제인데 선생님이 항상 가나다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애들 할만하다, 열심히 시도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과는 다르게 조금 어려운 가나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 맞출 만한 가나다 문제 항상 많은데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 B, C, D, E, F가 있다. 점 P라는 건 A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변을 따라서 F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 P가 A로부터의 움직인 거리,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하면 1만큼 가고 더만큼 온 거겠죠. 이 거리, 이 변을 따라온 이 거리를 우리 X라고 얘기할 때 삼각형 FA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fx라고 얘기하자라는 거. 그래서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 합성 f a가 3분의 9인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과정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f 합성 fa 한 값이 32분의 9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f 합성 f가 32분의 9다 이렇게 쓰려니까 fx 값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니까 fa를 b라고 먼저 얘기하자라는 거죠. 이 b라고 얘기하면 fb가 3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 fx의 최대값,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P점이 이런 육각형 변 위에 있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 상황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당연히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 값을 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거니까 밑변은 뭘 밑변할까 했더니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AF 여길 밑변으로 하자는 거죠. 나머지 높이는 뭐가 될 거냐 했더니 나머지 점에서부터 이 AF의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에 나는 지금 이 어떤 특정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찾으려니까 밑변의 길이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길어야지만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럼 높이가 가장 길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어디 있을 때? 바로 AC 위에 있을 때가 되겠죠. AC 위에. 물론 이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꼭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죠. 다른 점 C점에 있어도 상관없고 위치는. 어쨌든 높이를 구할 때 바로 이 CD 위에 있는 점이 P가 돼야 될 것이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이 P가 될 때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쌤은 여기다 쭉 선 그어볼게요. 선이 끊어져가지고 이쁜 선을 안 그려질 테니까 다시 그려보면 A와 C를 연결시키면 요게 바로 높이의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죠. 요게. 특징은 정육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선을 또 그어보면 여기에 가게 6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60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은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니까 요 b를 2분의 1, 여기니 2분의 3 이런 형태가 될 거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건 그죠. 높이의 길이의 최대값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B라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어떤 삼각형의 넓이일 것이니까 B도 2분의 루트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엔 그러면 얘는 1 조금 넘는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1 조금 1보다는 큰 숫자니까 어쨌든 있어봤자 어디 위치 좀 지울게요.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보면 있어봤자 이 BC까지밖에 못 온다. 1보다 조금 큰 수고 2보단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든요. 2보단 작은 숫자니까 C까지는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움직인 거리가 B인 점이다. B인 점을 Q라고 얘기하자 했을 때 QFA
FB가 지금 현재 32분의 9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거리가 B인 점을 Q라고 얘기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Q라고 얘기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여기까지 온 거 길이가 B다. 이렇게 얘기하면 Q까지 A에서부터 1 오고 또 여기까지 온 길이까지 더한 게 B라고 얘기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다.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되나요? 자, 그러면 넓이가 32분의 9면 아까 우리 했던 게 32분의 9라고 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C의 길이, PA의 길이 1 하고 Q점에서부터 이 AF까지 수선의 발레린 Q점에서 이렇게 적을게요. AF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현재 곱한 게 32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점에서 FA까지 수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하면 요 길이가 QH 길이가 되는 거니까 QH 길이가 16분의 9다 이렇게 된다는 거. 16분의 9. 그러면 16분의 9가 어디 있을까? 요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대략 어디 있는 값인가 알아야지 B 값을 찾을 거니까 어디 있다까 했더니 문제는 그러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직까지 모른단 말이야. AB 위에 있냐? BC 위에 있냐? 우리 아까 B의 값이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이 1보다는 큰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Q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하는 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2분의 루트 3과 16분의 9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숫자가 클까? 요걸 먼저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8분의 9가 돼서 얘는 9를 8로 나누면 1, 8, 12 1.2 얼마 이런 숫자일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루트 3이라는 건 1.7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뜻은 얘가 더 작구나 독한 뒤로 얘가 더 크다. 즉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3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여기 반틈이 2분의 3 B에서부터 수선에 발린 게 2분의 3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못 오는구나. Q점이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Q점. 그 다음에 여기 쭉 그려서 요 길이가 현재 Q에서부터 AF까지 내린 길이 요 길이가 16분의 9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가 A 값이 될 것이다. B 값이라고 하는 건 Q점까지 오는 요 길이가 B 값이 되는 것이고 아까 봤듯이 1대 루트 3대 2의 길이 B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16분의 9에다가 루트 3분의 2배를 해준 게 바로 AQ의 길이 즉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은 루트 3분의 8 9 8 루트 3분의 9니까 루트 3도 좀 곱해줄까? 그럼 3 날라가니까 B는 8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8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 구해야 된다. 맞죠? 이건 B까지 구한 거니까 이제는 FA가 8분의 3 루트 3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또 A점을 구하자 이렇게 될 건데 바로 그 삼각형의 A만큼 움직였을 때 점을 P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또 8분의 3 루트 3인 거니까 또 P점 하나 딱 찍었을 때 P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가 결국 얼마? 넓이에 아까 2배를 해준 게 길이가 됐으니까 맞죠? 4분의 3 루트 3 요게 되겠죠? 좀 지울까? 조금만 더 다시 얘기해보면 B가 지금 현재 8분의 3이 됐으니까 나는 FA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또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P에서부터
P에서부터 AF까지의 또다시 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P에서부터 AF까지의 길이가 또다시 4분의 3 루트 3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4분의 3 루트 3은 누가 봐도 2분의 루트 3보단 큰 숫자죠. 왜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냐는 얘는 4분의 2 루트 3인 거니까 여기 쭉 다시 그어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B에서부터 수선이 발딱 내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 중에 4분의 3이라면 거기서의 또 반틈이 되겠죠. 반틈. 그래서 여기가 또 사실 얼마? 2분의 1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또 반틈인 거니까 여기 1이고 그래서 A 값은 1 더하기 2분의 1일 것이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높이가 4분의 3 루트 3 되는 애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려버리면 반대편에 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오고 2분의 1 모은 것뿐만 아니라 1, 2, 3 오고 여기서 또 반틈 3 오고 반틈만큼 2분의 1만큼 모은 3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2분의 3 또는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은 4분의 21일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았네요. 이제 P 값은 2분의 루트 3일 것이고 Q 값은 8분의 3 루트 3 R 값은 4분의 21이니까 PQ분의 R이라고 얘기하는 건 16분의 9분의 4분의 21 나오니까 약분 4 약분 7, 3이니까 3분의 28 남으면서 답은 2번이 됩니다.